좋아요. 그리고 오늘 날짜 2024년 8월 8일 목요일이고요. 림버스 컴퍼니 워프 특급 살인 사건인가 아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러 가죠. 오, murder on 뭐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 일반 승객 복구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히스 거고. 일단 티켓만 좀 뽑아다가 가차나 좀 해야겠다 싶긴 하고. 일단 보러 갑시다. 특화 대상이 있어? 멀티크랙이 있어야 된다고. 차원 집계랑. 그 외에는 W 쓰라. W 쓰라 그러면 또 쓰죠 제가. 자 가봅시다. 1등석.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비사로 이동하기 위해 워프 열차를 탔고 1등석에 있는 동명 캡슐에 들어가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비사에 도착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단테 제대로 듣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시야가 돌아오니 함께 동면에 들어갔던 파우스트가 당황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있고, 워프 열차는 운행 중인 채라 위치를 알 수 없는 차원 어딘가에 방치된 상황이라고? 단테 혼란스럽겠지만 어쩌다 이렇게까지 꼬였지. 왜 어디를 가든지 행복할 수가 없어. 어째서 왜 why 우선 시간을 되돌려 이 머리 아픈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수일 전 다음 행선지는 워프 열차입니다. 단테. 뭐? 그래, 시작은 여기였다. 아직 T사에서 일어난 사건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던진 한마디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포린이 잘못 들은 것이겠지? 맞게 들었을 텐데 돈키호테. 너희들은 지금부터 T사의 워프 열차 승강장으로 간다. 워프 열차의 승강장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로군. 그것을 해결하러 가는 것이 아마도 우리 임무 아니겠는가? 워프 열차 승강장에 또 뒤틀림이라 나타났나? 소일거리를 하는데 제법 거리낌이 없게 되었군.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비사로 이동하기 위해 워프 열차에 직접 탑승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지. 으아! 수감자들이 하나같이 충격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W사에 근무한 이력을 가진 수감자는 단 한 명도 없을지 몰라도 그 열차를 탄다고? 워프 열차를 어떤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는지는 인격을 통해 아름아름 알고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숨길까 그런 고민도 했지만 역시 다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아 인격과의 대화 일부를 공유하기로 했었다. 인격을 사용했을 때의 기억은 흐릿하다 못해 없는 수준이나 관리자와 인격의 대화를 보았을 때 워프 열차의 원리가 다소 비효율적이고 기이하다는 부분은 확실했다. 10초 만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청 오래 운행한 뒤에 승객분들의 기억을 전부 없애는 거랬죠. 탑승객끼리 서로를 찍고 부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서 오랜만에 걸작품을 들여다볼 수 있겠군. 조졌다. 인격표를 통해 수감자들이 인격을 사용하더라도 그 인격의 기억이나 사상, 신념이 수감자에게 옮겨오진 않는다. 언젠가 파우스트가 이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그런 위험들을 막고 걸러내는 일련의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도 난다. 그 덕에 한때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던 강한 적의 인격이더라도 수감자가 그들에게 감화되거나 하진 않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인격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수감자들이 기억할 수는 없다는 점은 어떤 의미에서 아쉬웠던 점인지라 중요한 정보는 내가 기록해두었다가 수감자들과 종종 공유하기도 한다.
유리창 너머로는 내 목소리가 잘 닿지 않아서 저쪽에서 하는 말만 주워 들어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꽤 많은 수감자가 W사 인격을 가지고 있던지라 정보를 모으기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식이냐, 어쩌면 모르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던 걸지도 모른다. 여러분의 이런 동요와 반발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파우스트군, 그대는 벌써 알고 있었던 겐가? 본인에게만 미리 살짝이라도 알려주지 그랬어. 파우스트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러분이 떠올린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열차를 탄다는 사실이 변하질 않는데 방법이 있다고요? 버스는요? 버스는요? 이 열차 안에 버스가 들어갈 리도 없잖아요. 카론도 반대. 매피 말고 다른 걸 타면 매피 밥은 누가 줘? 파우스트 씨. 워프 열차의 최후미는 화물칸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메피스토 팰레스는 해당 칸에 결속되어 함께 움직이게 되죠. 또한 LCB 소속 전원은 1등석을 통해 이동할 예정입니다. 파우스트의 발언에 버스와는 아까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술렁거린다. 1등석이라면 부자놈들의 지정석 같은 데 아니냐? 누구는 표 살 돈도 없어서 화물 기차칸에 끼어 타고 있는데 앞자리에서 거들먹거리면서 타는 놈들. 왜 저를 보시는 건데요? 전 그런데 앉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자리 하나에 날개 직원 초봉 서너 달치는 된다는데 회사 재정 괜찮은 거 맞아? 걱정할 만한 재정 상태는 아니죠. 개인 캡슐, 프라이빗, 또 뭐 고급스러운 단어가 덕지덕지 붙은 자리가 개인별로 제공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하곤 하죠. 엄밀하게는 급속 동면 캡슐입니다. 워프 열차가 실제 이동하는 시간 이상으로도 안전적인 작동되는 성능이니 탑승객은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도착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체감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도 회사의 배려에 참 감회가 새롭구려. 이동하는 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비싼 자리를 선뜻 내어주다니. 그러게 원래 같았으면 길잡이씨랑 카론만 슬쩍 1등석을 태워보내주려나 했는데 구태여 전원을 안치기보단 관리자님과 그 충실한 조력자만 있어도 충분했었겠지만 다들 왜 이리 호들갑인지. 다음 임무를 위해 가는 것이니만큼 워프 열차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역시 이스마일 씨 말씀대로 아무리 1등석이라 해도 워프 열차 자체가 영 꺼림칙한 곳이기도 하고 저도 역시 걱정이 돼서 1등석 칸은 일반석 승객들이 함부로 올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 아예 열지 못하겠군요. 언젠가부터 손에 1등석 홍보 책자를 쥐고 있던 이스마일이 눈을 번들거리며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따로 전투 치를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옛날에 재정이 더 좋았을 무렵에는 기념품도 하나씩 줬다고 했는데 몸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붙긴 마련이지. 허나 칭송받는 영웅도 잠시 눈을 감고 쉬어갈 때가 필요한 법. 언제나 허름한 여간에서 몸을 누일 순 없는 일이지. 1등석. 아무래도 다들 내심 1등석에 호기심이 있던 모양이다. 1등석으로 갈 수만 있다면 워프 열차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았다. 타야 한다면 타겠다. 꼭 1등석에 타야만 하는 데다 그곳은 아비규환을 감상하는 재미가 없을 텐데. 물론 베르길을 쓰는 로시의 질문을 못 들은 채 했다. 좋아, 그럼 다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알고 출발하도록 하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네. 뭐냐? 답지 않게 쭈뼛거리고 돈키호테가 목소리를 잔뜩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1등석이란 공간에선 신발을 벗고 타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비행기도 아니까. 약간 이거는 그 한국에만 있는 밈 아닌가? 아니 외국에도 있는 건가? 그 비행기 같은 거 타면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는 식으로 사람 놀려먹는 밈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건가? 어디서 또 괴상망측한 소문이 아니요. 여전히 지나가는 자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1등석 타면 맨발로 타야 하는 거 알지? 라고 붙자 당연하지.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하였단 말이요. 참말인가 이스마일군? 왜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타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홍보 책자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잠시만요.
그건 안 될 일일세. 본인은 로신한테와 한치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여야 하네. 결코 우리 로신한테를 저 엄청 멋진 히스클리프 군의 신발짝과 같이 내버려둘 수는 없어. 이게 진짜 붉은 시석께 부탁하네. 로신한테를 옆에 같이 태우면 안 되겠는가? 그 질문에 어이가 없다는 듯 한 소리 할 줄 알았던 베르길리우스는 도리어 사뭇 진지한 말투로, 하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말해야 하나 싶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신발은 벗지 마라. 이런 거 너무 좋아. 북부의 결사. 엄청나게 넓은 걸. 이게 W사의 워프 열차 승강장을 본 처음 본 감상이었다. 오, 이것이 로신한테를 따라놓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에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은 돈키호테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게 각 둥지마다 하나씩 만들어져 있다는 건가? 나라고 알겠냐? 어이, 아는 거 있어? 히스클리프가 내 옆으로 오더니 메로소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모든 워프 열차 승강장은 그 둥지의 특성과 걸맞는 조형화 건축으로 도시 내에서도 유명하다. 승강장의 모습 그 자체로도 도시 명물 중 하나라고 칭송하는 이도 적지 않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메로소를 걸어다니는 사전 취급하는 히스클리프였다. 메로소꾼, 저자는 서부에서 온 해결사가 맞는가? 아니다. 저자의 복장은 가죽 재질과 금속재 방어구가 아니라 원단으로 만들어졌고, 저런 직물 스타일은 남북을 따지진 않지만 서부에서는 보기 드문 동부의 복식이기에. 조금만 천천히 불러주시오. 메모를 해야 하니? 그럼 북부는 추운 날씨 대체 펑퍼짐한 패션을 하고 있다고 잡지에서 보긴 했다만, 약간 여기는 펑퍼짐한 패션을 하고 있다고 잡지에서 보긴 했네만, 약간 그 느낌이려나? 그것은 바로 코앞에 있는 자를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응? 오! 으악! 한쪽은 놀람의 탄성이, 다른 한쪽에서는 짜증의 탄성이 3초간 늘려왔다. 대체 뭐야? 귀가 멀어버릴 뻔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 나는 고막 가청 음악대를 넓혀놨다고 정신 나갈 뻔했네. 워프열차 처음 타보는 촌놈들처럼 왜 그러고 길을 단체로 막고 있는 거야? 기껏 원정한데 목표를 놓쳐서 짜증나 있는 상태인데. 티났나? 처음 타보는 거? 심지어 워프열차 왕복권은 내 삽이었다고. 어이쿠, 조심해. 그렇게 무기를 든 채로 팔을 4개 붕붕 흔들면, 혹시 그대 옷차림에 대해 조금 자세히 관찰해봐도 되겠는가? 오, 그래, 그 포즈로 이왕이면 5분 정도 가만히. 미쳤냐? 의체팔이 인상적이었던 북부 해결사는 한참을 씩씩대다 다른 플랫폼으로 가버렸다. 역시 도시는 넓고 특이한 자들은 많군. 그걸 네 입으로 얘기하니? 저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을걸요. 전신이 의체인 사람은 역시 도시에 흔한 걸까요? 으아, 트라우마 스위치. 그때 베르길리우스가 느릿한 걸음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럼 도착해서 만나도록 하지. 으이? 붉으시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요? W사의 정책상 색을 부여받은 자는 별도로 마련된 열차를 사용해야 한다더군. 1등석에도 1등석이 있는 거야? 어딜 가나 특색은 날개 차원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나 보네요. 가론 돌아가고 싶어. 맵이 외로울 거야. 서로 맛이 다른 사탕을 3번이나 사주면서도 말하지 않았나. 화물칸에는 사람을 실을 수 없다, 가론. 그럼 파우스트 씨. 네. 베르길리우스는 어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파우스트와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다소 신기가 불편해 보이는 가론을 데리고 자리를 옮겼다. 탄테, 저희는 이쪽으로. 직후 우리도 파우스트의 안내를 따라 열차의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 색깔 돌아왔어. 이야. 와, 색도 좀 돌아오는걸? 오. 그리고 이게 말로만 듣던 웰컴 푸드 앤 드링크? 그래, 한두 푼도 아닌데 이런 것 좀 있어줘야지. 대부분이 이 비싸 보이는 거대 캡슐이 들어선 객실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급속 동면이라 했던가 말 그대로 몸을 얼리는 건가? 파우스트, 이 동면 장치라는 건 안전한 거야? 안전이라는 말씀은 사람을 꽝꽝 얼린다는 거잖아.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일시적인 사망 상태에 이르는 것은 맞지만 세포가 손상될 새도 없이 동결하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동결 시에 발생하는 밀도 증가나 수분 결정이 날카로워져 세포로 훼손하는 문제도 이 모델은 전부 해결한 것으로 파우스트는 알고 있답니다. 반절 정도 못 알아들었지만 일단 안전하다는 거네. 적어도 파우스트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여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도착 시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니 문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이야, 안전하다는 걸 저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네, 파우스트는 모든 방면에서 재주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무언가 짚히는 말이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우스트가 알고 있는 선이라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파우스트는 대체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도 아니죠. 파우스트가 아직 구하지 못한 정보도 세상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어긋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래, 1등석이 좋긴 하네. 뭐 피사 정도면 북부 끝자락에 있는 지역인데 눈 감았다 뜨면 도착이라니. 준비되었는가 로시단테요. 지금부터 길고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걸세. 그러고 보니 돈키호테 그 신발 빨긴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니 로자로자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 그 고래 뱃속에서 한참 갇혀있을 때 기억나? 그 고래가 터지면서 온갖 찌꺼기들이 다 묻었잖아. 옷이랑 신발 할 거 없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 살점이랑 피가 튄 옷들을 세탁하느라 고생 좀 했었고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랬었죠. 그때 돈키호테가 혼자 저 운동화를 끝까지 안 벗고 버티고 있었다니까? 듣고 보니 좀 꼬질해 보이긴 하네요. 자네들 자신의 말을 품에서 함부로 태우는 기사를 본 적 있는가? 기사 자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보고 듣고 기억해 두시게. 저자들은 단 한순간도 조용히 있는 법이 없군. 와, 그런데 오티스 씨도 이런 곳에 와보신 적이 있나봐요. 뭐 옛날에는 이런 비슷한 VIP 좌석을 제공받곤 했지. 유난 떨 필요 없다. 다리를 떨며 앉아있던 오티스가 파우스트에게 물어왔다. 어이, 1등석에선 단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었던 거 확실하겠지? 여러분의 불안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워프 열차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기록들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삐... 곧 출발하려나 본데요? 피사행 PW-612 워프 열차 곧 탑승 수속을 마감합니다. 저마다 웰컴 세트를 먹거나 1등석을 둘러보고 있던 수감자들이 소리를 듣고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너무 늦기 전에 캡슐에 들어가도록 하죠. 이게 왜 이러지? 다른 수감자들은 전부 캡슐 안으로 들어갔지만 어째서인지 혼자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양새 같았다. 긴장하셨나요, 단테? 그랬나봐. 법 10분 전 제가 돕도록 하죠. 우선 내부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서신 뒤 파우스트는 익숙해 보이는 동작으로 나를 안내하고선 안쪽에 버튼을 눌러 캡슐의 문을 닫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 뭐야? 너 뭐하고 있어? 너 뭐하니? 그 얼어있는 산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있는 상태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그 자세가 다이나믹하구나. 금방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단테. 파우스가 잠시 한숨을 내뱉은 것 같지만 뭔가를 더 물어보기 전에 캡슐의 문은 밀폐되었고 우리 열차는 이제 워프하겠습니다. 좌석 벨트가 단단히 메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파우스가 맞은편의 캡슐에 들어가는 것을 끝으로 캡슐 안에 기체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땐 몰랐다. 금방 다시 보게 될 것이란 말에 또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단테, 일어나셔야 됩니다, 단테. 그래도 확실하게 하나 알고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상정회의 상황입니다. 일이 꼬여도 제대로 꼬였다는 것이었다. 대체 사라진 승객. 도착한 거야?
진짜로 순식간에 도착이네? 과장이 아니었어. 파우스트는 언제나 그랬다는데 표정 없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상황이 꼬였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지만 정신이 조금 또렷해지고 의외의 대답에 의문이 생겨 파우스트를 가만히 바라보자 비로소 파우스트가 평소보다 조금 더 당황해 있는 듯한 표정이라는 것이 인지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열차가 운행 중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린 어디에 있는 건데? 어딘지 알 수 없는 좌표의 차원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네요. 담담해 보이지만 어딘가 공포스럽게 들리는 그 문장에 깊은 숨을 들이켰다. 처음 우려했던 그 문제를 직접 겪게 생겼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렇구나. 아가 아닌데 그렇구나. 왜 또 이리 꼬였어? 왜 나한테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대충 이 상황이거지. 그 다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건 그래, 이 또한 파우스트의 예측 중 하나이리라. 이제 파우스트는 곧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것도 다 계획된 거지, 파우스트? 오늘따라 파우스트는 유독 뜸을 들이는 게 길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네? 그 말만을 남기고 파우스트는 혼란에 빠진 나를 잠시 내버려둔 채 캡슐을 돌면서 수감자 한 명 한 명을 깨웠고 오, 벌써 도착한 거야? 진짜 눈 감았다 뜨면 아닙니다. 오, 뭐야 진짜 도착한 거야? 정말 눈 감았다 뜨니까 아닙니다. 와, 도착한 거예요? 생각보다 겁먹을 필요가 전혀 아닙니다. 오,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더빙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더빙 되었으면 진짜 개꿀잼이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네만. 색이 완전히 돌아왔다거나 하는 짧은 환호와 담담하게 정보 없는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긴 침묵. 이 10번가량 반복되고 나서 단테 혼란스럽겠지만 우선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차는 아직도 운행 중이고 우리는 어딘지도 모를 차원을 떠들고 있다는 거냐? 오, 그건 뭔가 멋있게 들리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질 걸 파우스트 당신은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당신? 수감자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파우스트나 베르길리우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적은 많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여긴 계획이 틀어졌다고 문 열고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잖아. 문을 연다 하여도 수초 내로 몸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래도 파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도는 다 계획해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대부분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던 파우스트가 침묵하는 시간이 유독 길었다. 뭐야? 쟤 왜 저렇게 얼빠진 모습인데? 파우스트가 나를 힐끗 쳐다본다. 뭔가 수감자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걸까? 얘들아 잠시만. 상정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했었지. 수감자들이 화를 내고 이런 식이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우선 상황부터 정리해보자. 하지만 이럴 때 생긴 갈등을 방치하면 다시는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파우스트가 악의를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선 수감자들을 추스르고 파우스트에게 전후 사정을 묻도록 하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뒤에 바로 잡아도 괜찮을 테니까. 파우스트,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말해줘.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서 판단해보자. 괜찮지 얘들아? 당신이 그렇게 정하셨다면야 따라가도록 할게요. 이스마엘은 이제 완전히 단테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는 모양이다. 다행히도. 그래, 화만 내서 해결된 일이 별로 없긴 했었지. 네가 말하니까 참 설득력이 있구냐.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이 흐른 후
파우스트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당연히 이 상황의 시작에는 림버스 컴퍼니의 상부와의 계약과 명령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뒤틀림에 관련된 의뢰를 처리한다고 절찬히 홍보 중인 림버스 컴퍼니의 이야기는 W사까지 흘러들어갔고, 마침 열차 내에서 알 수 없는 뒤틀림으로 추정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것도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W사는 우리에게 의뢰를 수주했다. 뒤틀림 현상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가진 정보와 일치한다면 워프 열차가 도착하는 대로 그 뒤틀림은 W사의 처치를 받아 승객으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승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의뢰의 골자. 사라진다니, 이 열차에선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 않은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유와 결과를 알아내야 하겠죠. W사에서 의심가는 것들에 대한 걸 공유해주진 않은 거야? 그 점이 이번 오해를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군요. W사는 회사 특기점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열차 관련된 사항을 일체 말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어쩌면 그런 점 때문에 림버스 컴퍼니란 신생회사를 찾게 된 걸지도 모르지만, 인격패를 통해 얻은 최소한의 정보가 없었다면 이 의뢰를 해결할 시도조차 못했을지 모른다. 파우스트는 W사의 로고가 그려진 카드키를 수감자들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대신 이 동명 캡슐을 언제든지 여다를 수 있는 마스터 카드키를 받았으니 의뢰를 해결하면 저희는 메피스토 팰레스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동명 캡슐로 돌아가 다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겠죠. 날개라는 건 왜 하나같이 모양인 건지. 중요한 단서는 전부 감추고 정답을 찾아오라는 건 좀 불친절한 것 같네요. 약간 그거잖아. 우리가 뭔가 곤란해, 그러니까 해결해줘. 뭐가 곤란하시죠? 그걸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곤란해. 뭐가 곤란하시냐고요? 그걸 말할 수가 없다니까? 약간 그 느낌인데. 적어도 T사에서는 멋진 배지도 주고 대표님이 조서로 따라와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는데 말이에요. 파우스트 씨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몇몇 수감자는 한숨을 한번 내뱉곤 상황을 이해해 주었지만, 그래도 뭔가 있다는 티 정도 내줄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파우스트 씨의 행동이 하나하나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불만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는 수감자도 있었다. 다음엔 참고하도록 하죠. 네, 이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파우스트 행동이 수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파우스트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도 이미 여러 가지를 생각해두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 뭐 일단 일은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평생 썩어야 하는 상황은 피한 것 같고, 그 부분을 관리자님과 잠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파우스트답지 않은 단어 선택인데 무슨 상인데, 파우스트? 목소리는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단테. 왜 이렇게 속닥거려? 목소리를 은근히 낮추는 파우스트의 모습에 아까보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게젤 샤프트, 아니 파우스트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에? 잠깐 이해하는데 지금 잠깐 뇌가 정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아는 정보를 뭔가 유출할 수 있는 컴퓨터랑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던 그런 느낌인가? 뭐라고? 저는 파우스트의 정보를 열람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안 좋은 예감은 그렇게 들어맞아 버렸다. 열람을 할 수가 없다고? 말 그대로입니다. 평상시에 얻을 수 있던 파우스트의 의견과 정보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죠. 혹시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던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파우스트는 언제나 정보에 대해 확실하고 정리된 답변만을 해왔다. 이렇게 추측만을 그것도 불확실한 어투로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파우스트는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차원간 이동에 의한 문제는 대비는 충분했을 테지만 아마 파우스트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차원의 연결까지는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혹은 상정했다 한들 아직 교차 관측을 하지 못했을지도. 그것도 아니라면 아닙니다. 탑승 직전까지만 해도 파워스트의 연결이 끊기게 된다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부분적인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알겠어.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오프열차 캐슈빌이 닥치기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파워스트의 모습이 겹쳤다. 그저 상황이 조금 불리해졌을 뿐이야.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거의 스스로에게 대뇌 있는 것 말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관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의 안심과 후회를 도모하는 것이다. 파우스트가 직전에 내게 그러했듯이 네 추측이 맞다면 이 열차를 내리면 연결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고, 뭐 방법이 없다면 내 시계를 돌려볼 수도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 네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내 시계도 있고 수감자들도 있고. 어째 말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그 대답만으로 괜찮았는지 파우스트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에게는 운행 중인 워프 열차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곤란스러워하는 것 같으니 구태여 파우스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뭐야? 그럼 이 열차 문을 부숴도 다 뒤진다는 거야? 어휴, 그러니까 히스클리프 씨 힘으로는 부술 수도 없다니까요. 여기서 10억 년 동안이야. 그래, 그러는 편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객실을 샅샅이 수색하거나 뭐 그런 거야? 큰 틀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퍼스트는 작은 헛기침으로 주변을 환기하고 나선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이 열차는 운행을 시작한 후 A사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3일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저는 림버스 컴퍼니와 W사의 계약 내용대로 캡슐 내 비치된 마스터키를 획득하고 3일 뒤에 자동으로 열리게끔 설정했죠. 3일.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 것 같았는데 동면이란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미 알려진 대로 일반석 칸에서 1등석 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곳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제 추측과 W사의 부실한 설명을 합쳐보면 일반석은 이미 문제의 상황이 진행 중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팔다리 듣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냐? 아니요, 아니겠죠. 삶안에 그렇게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그런 상황에 우리를 투입시키진 않았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잠시만 기다리게. 버스가 뭔가를 더 말하려고 하는 찰나 돈키호테가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조용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뭔가 들리지 않는가? 긁는 안이 두드리는 소리인가? 분명히 문 너머에 일반석으로 향하는 문 쪽에 귀를 대고 집중한 돈키호테는 호기심과 경악감이 반반씩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기 무슨 파우스트군?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소리에 수감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파우스트를 동시에 바라보았고 파우스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잠시 비켜나시죠, 돈키호테. 직접 보고 대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파우스트는 품속에서 마스터 카드키를 꺼내 문 옆에 달린 패널에 다가갔다. 뭐야, 잠깐, 이 문 열려는 거야? 히스클리프 씨 평소의 조언을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고민하기보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편이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갑자기 왜 이래? 어차피 저도 직접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추론해낼 수 없을 테니까요. 삐빗! 건조한 알림음이 한 차례 들리고 야! 흉측한 물골의 무언가들이 우리를 덮쳐왔다. 뭔가 있는 건가? 퍼스트 이들은 숨기게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사리 분별할 수 없는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 같았네. 마치 그 고래에 백화된 것처럼요. 제일 마지막까지 그것들과 싸우기를 주저했던 돈키호테가 낙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만약 평소 같았으면 전투를 하기 전에 돈키호테에게 이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을 파우스트였다. 그렇다면 돈키호테는 무고한 자들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전투에 임했을 것이다. 파우스트는 주위를 둘리번거리며 탐색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주위를 많이 돌아보는구려, 파우스트야. 그러게요. 평소 같았으면 저희가 관찰하고 있을 때 결론을 내주시지 않았나요? 수감자들도 하나둘 파우스트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위화감을 느끼는 것 같았고 이대로면 결국 파우스트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들키게 될 텐데
돈키호테,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 자세히 보시죠. 파편과 파편 사이 무언가 이어져 있지 않나요? 이 공간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달하는 끊어짐이 발생하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죠. 다행히도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파우스트는 평소처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거봐,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응? 뭐라 했어? 아니야.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수감자도 있다. 시간이 멈춰 있더라. 갑자기 생각에 빠져든 이상을 보자 파우스트의 입이 잠시 벙긋거렸다. 이쯤 되면 알 수 있다. 찰나였지만 저건 아차 싶은 표정이라는 걸. 이 차원 바깥에서 볼 때 멈췄다고 느낄 정도로 시간이 아득하게 느려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상 시견이 합리적이겠네요. 파우스트 씨가 틀린 적도 있으셨나요? 역시 역시 이상한 시간 현상이 있었던 전문가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상이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어때? 그래도 되겠는가? 이상이 조금 보이는 듯한 기색으로 말을 이어나갔다. 한시름 놓았나? 간단히 풀어 말하면 이 열차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소. 너무 생략한 것 같은데? 말을 얹자면 정말이군. 이자 심장이 뛰고 있네. 돈키호테가 파편 중 몸통으로 보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더니 짐짓 안도 한 듯 나지막히 외쳤다. 이들은 퍼즐 조각이 여러 개로 나뉜 것처럼 단지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나뒹굴고 있을 뿐이요. 몸이 분리된다는 과정은 진행되었지만 이 열차의 존재는 보존되고 한없이 유예되므로 그저 한없이 가늘어져도 끊어지지는 않는 생명만을 붙든 채 이리 널브러질 뿐이지.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지 않는 것이로군. 이들의 파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결국 파편끼리 실타래를 따라 모아보면 승객 하나하나를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연스럽게 W사의 정리요원이란 직책이 생긴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퍼즐을 조립해서 구별해둘 필요가 있을 테니. 그런 결로 직업이 생겨난다니 좀 심한데? 날개에서 하는 일 치고 심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도 결국 이 열차가 도착하면 승객들이 전부 분류되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겠네. 인격들이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하나같이 이런 조각들을 모아서 승객이 탑승 직후의 상태로 돌리는 일을 했던 것 같다. 직접 보게 되니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거 듣던 중 다행이로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돈키호테를 보자 파우스트가 어설프게나마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어쩌면 지금의 파우스트는 돈키호테에게 나름의 위로를 하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전에 파우스트라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이었겠지만. 단테, 왜 그래? 비밀 이야기? 네,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라면? 파우스트는 잠시 어두운 눈빛으로 파편 쪽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그대로 둔 채 속삭였다. 이들이 뒤틀림인지 혹은 한상체인지 알겠나요? 안 그래도 묻고 싶었던 건데 이들에게도 사람과는 다른, 그러니까 괴물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감각 혹은 느낌. 분명 이것들도 어디선가 느껴본 적 있는 것 같은 감각인데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건 한상체나 뒤틀림, 최종에서는 느껴지는 감각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뿐이다. 굳이 따지자면 뒤틀림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일단 둘 다 아닌 것 같아.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설명하긴 어렵지만 뭔가 뒤틀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달라. 이렇게 묻는다는 건 파우스트는 모르는 거구나. 파우스트라면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알 수 없군요. 뭔가 미안하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테. 불확실한 정보지만 그 덕에 한 가지 추론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정보를 수집하며 논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생각보다. 파우스트가 잔뜩 곤죽이 된 파편들을 손에 쥐고서 말했다. 쟤 지금 살점 조각 들고서 혼자 웃은 거야? 드디어 각성한 건가? 매드 사이언티스트다. 파우스트의 정보 수집이 한 차례 끝나고 다음 객실로 향하는 문을 열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희 외에도 생존자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위험에 빠진 승객들인가 보건 네 몸이 구해주게 돼. 워 함부로 들어오지마. 너희들 뭔데? 오, 의치인가?
대신 팔이 4개나 달린 누군가가 우리 앞을 확 막아섰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군요. 파우스트는 저자가 밀치는 팔에 맞은 듯 조금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내 쪽에서도 갑자기 당신들이 튀어나온 거거든. 그거 좀 위협적이니까 그 커다란 칼은 치워주면 안 되나? 위협은 무슨 위협? 저기 저 사람들 지키려고 들고 있는 건데. 뭐야, 요새도 그런 구식 생체형을 들고 댕기나? 나 참. 구식이 때론 제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랴. 그대 복식을 보아하니 북부의 사람인기록은 이 와중에 무슨 호텔이야? 아무튼 이쪽이나 그쪽이나 같이 사고에 휘말린 상태 같아 보이는데 비켜주지. 그자는 우리를 위아래로 잠시 훑어보는 것 같았다. 너희를 뭘 믿고 이 안으로 들어보내줘? 안 물렸다는 증거 있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데. 물렸다니 뭔 소리야? 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지? 일반실에 있었으면 분명... 잠깐, 너희 1등석에서 왔어? 네, 캡슐에서 방금 깨어난 상태였어요. 보기에는 1등석이라 진작 말하지. 내 이름은 사샤, 멀티크랙 사무소의 대표야. 얘가 뭐 라오르 쪽에 나왔던 인물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고 라오르를 안 해봤으니까. 그제서야 샤샤라는 자는 무기를 내리고 막고 있던 길목을 비켜주었다. 사샤, 당신도 이 객실에 계속 계셨던 건가요? 응, 뭐 그렇지? 우리 해결사 사무소에서 D사 쪽 의뢰가 들어와서 잠깐 넘어왔는데 열차가 이딴 식으로 고장난 데다 아니 고장난 게 맞나? 배고파지지도 않고 졸리다는 느낌도 안 드는 것 같고 이게 좀 수상하긴 해. 의체인데도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아, 먹고 자는 게 취미라 그쪽은 특별히 신경 쓴 부품이거든 잘 느껴지지. 그런 타입도 있구나. 그거보다 그 밖에 일어난 일이 있지 않나요? 아, 그래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고. 정신사납군. 출삭되지 않고 말할 순 없나? 팔이라도 덜 휘적거리면 좋겠는데. 넌 좀 싸우다가 의안이 전부 부서졌거든. 새 의안이랑 싱크를 맞추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해해라. 아무튼 뭔 일인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열차에 탄 승객들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막 이상한 괴물로 변해버렸어. 정치도 모르겠고 말도 안 통한다고. 다행히 나랑 저 사람들이 타있던 칸은 괴물이 적게 나타나서 내가 몇 동강 내버리고 여기 빈객실로 데리고 나온 거지. 빨간색이 3,200 하나, 빨간색이 3,200불. 저 승객들이 변해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할 생각을 하셨군요. 그거야 당연한 행동이지. 해결사들이란 선두에 서서 약한 자를 보호하는 존재들이니. 나는 이미 이 승객들을 사흘 동안 지켜봤어. 그리고 지금껏 한 명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이 객실 칸 너머는 죄다 지옥도가 펼쳐져 있는데 앞쪽으로 끝없이 넘어오려고 하는 걸 보면 뒤에서부터 뭔가 일이 벌어져서 앞쪽으로 번졌다는 게 내 추측이야. 그렇군요.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는 뭔데? 1등석 부자분들께서 어떤 연유로 이런 서민들이 있는 곳까지 행차하야?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진다 한들 당신들의 고급스런 1등석 칸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저희는 W사에서 이번 사건 해결하기 위해 고용한 해결사? 네, 해결사입니다. 파우스트가 어쩔 수 없다는데 돈키호테의 말에 동조했다. 그 인원을 전부 1등석에. 그쪽 사무소는 돈이 썩어나시나 보구만. 아니 잠깐, 그럼 W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근데 진짜 날개 의뢰를 받은 거 맞아? 믿음이 안 가는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해결사들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계약과 그 이행이죠. 그리고 W사는 다른 날개들 이상으로 보안을 중시하고 있고요. 아하, 비밀 유지 서약을 했나 보군. 뭐 외우피협회 계열이랑 얽히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증거는 없다. W사에서 사전에 받은 마스터카드 키입니다. 어지간한 문은 열 수 있죠. 파우스트는 주머니에서 마스터카드 키를 꺼내 보여주었다. 하긴 저거 말고는 우리가 W사의 의뢰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단이 없구나. 카드키? 이걸로 잠겨있던 1등석 통로를 열고 W사 로고에 꽤 고급 재질 진짜 의뢰를 받았나봐. 좋아, 따져묻지도 않을게. 돈도 안 되는 일에 연루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를 해결하려면 뒤로 가겠다는 거네. 그렇죠. 그는 그제야 우리를 막아서던 위치에서 나와 대검을 잡지 않은 남은 팔로 반대쪽 문을 가리켰다. 죽으러 가겠다는데 말릴 필요도 없지. 아니면 뭐 실력이 대단하다면 타고해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격려 고맙네 해결사 샤샤요. 이것은 자네에게 맡길 테니 부디 이 몸을 대신해서 이들을 무사히 지켜내시게. 뭔가 이 느낌이 이상한데?
저기 이 뒤에 있는 괴물들을 처리해 주시러 가시는 건가요? 너 왜 이렇게 싸하냐 느낌이? 그 어지간하면 일러스트도 안 넣어주는 집에서 눈동자를 그려 넣어줬다고? 불안하다. 너 흑막이지? 너 흑막이냐? 너 누구야? 너 뭐하는 새끼야? 프로젝트 보니 그 엑스트라를 넣는데 얼굴 표정이랑 눈가리를 그려 넣어줬다고? 그게 말이나 돼? 눈가리가 있고 얼굴이 있으면은 최소한 적 아니면은 주요 인물이라는 거잖아. 오이? 끝에 다다를 좀 작은 키 승객이 돈키호테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렇단다. 와, 그럼 언니는 유명한 해결사예요? 그렇지, 본인은 명망 높은 해결사라네. 와, 저도 언니처럼 해결사. 얘 너무 치근덕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아닐세 괜찮네. 터나도 되는데 해결사가 꿈인가 보구나. 당신 같은 자가 열차에 탑승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군요. 저런 어린아이도 구할 수 있었으니. 무슨 말이야, 다들 왜 그래? 같은 바닥 처지끼리. 당연히 머릿수대로 긴급 보호비를 거두려는 거지. 왜 자꾸 둘 다 뚱탄지 같은 소리야? 그렇군요. 이 사실은 돈키호테에게 말 안 하는 게 낫겠어. 파우스트 씨, 다시 왔어요. 무엇을 말씀이시죠? 일부러 그런 거였죠? 저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승객들을 보호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 알면서도 돈키호테 씨에게 동조해 준 거예요. 또다시 시끄러워지면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보셨어요?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던지.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따라 의욕이 완전 넘쳐흐르고 있다니까요, 돈키호테 씨. 눈. 허스트가 성큼성큼 걸어간 사샤에게 말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당 30만원. 같은 바닥 처지끼리 그런 판단은 유감이군요. 저희 쪽 의뢰가 성공하고 나면 추후에 W사에 적극적인 협력 사무소가 있었다고 제보해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뭐야 진짜? 무슨 질문인데? 혹시 상대하셨던 괴물들의 눈빛이 모두 불진했던가요? 질문을 받은 샤샤는 고민하는 건지 무언가 떠올리려는 건지 휘적휘적 발을 멈추더니 조금 있다가 말을 이었다. 글쎄, 온통 붉은색인 괴물이긴 했는데 눈색이 중요한가? 일단 내 의안도 빨간색이고 조승객도 눈이 적색이고 거기 너희 쪽에 칼 메고 있는 녀석도 눈이 빨갛잖아? 뭐 이런 게 돈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 되나? 아니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파우스는 간단하게 사세하게 목례를 한 뒤 앞장서서 다음 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안타깝게도 발에는 휘파람을 불지 모르기 때문에 휘파람을 못 풉니다. 물론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와 흡사한 것이었다. 좁은 곳에서 전투라는 건 제법 지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같이 긴 무기를 쓰는 사람은 좁은 곳에서 금방 지치기 마련이니까. 맨 처음에 마주했던 적들과 비슷한 자들이었지만 훨씬 많은 수를 연속으로 헤쳐 나가니 수검자들이 지치는 것도 당연한 일이긴 할 것이다. 파우스트 씨, 저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래, 나도 아까부터 궁금했다고. 왜 안 알려주는 건데? 저것들은 어떤 존재라 생각하시나요? 네? 그걸 제가 방금 물어보지 않았나요? 아니면 설마 저희에게 먼저 생각해볼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물론 파우스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싱클레어는 듣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다. 여러 번 싸워보니 알 것 같은 건 있었어요. 이 괴물들은 저희에게 화가 나 있거나 방해되는 존재라서 덤벼드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맞네, 이들은 굶주리기라도 안 든 뭔가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네. 맞아요, 이 열차 안에서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공격 패턴이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하지 않았다. 그저 본능적인 공격성을 우리를 향해 발산하고 있다고 밖엔 해석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또 모두 눈이 붉었던 것 같아요. 신체 대부분에 붉지 않은 것이 없었어. 냄새는 피냄새나 피로 만들었겠지. 그렇다면 피가 굳은 결정화된 느낌이라 해야 바를 테지. 네, 감사합니다. 모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가서 속닥거렸다. 뭐가 나온 거야? 이번엔 운이 좋았습니다, 단테. 열차에 탑승하기 전 다음 행선지를 위한
정보를 열람하던 도중 곁다리로 읽어둔 지식이 쓸모가 있는 열쇠가 되었던 것도 있지만 단테의 조언대로 수감자들 또한 유익한 정보를 추려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상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이 떠오른 거야?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 적어도 시작점으로서는 기능할 테죠. 파우스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수감자들 향해 돌아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냥 쭉쭉 뚫고 나가는 거 말고도 뭐가 있는 거야? 그 자체는 바뀌지 않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의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W사 의뢰를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열차 그리고 지속적으로 워프 열차에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존재는 매우 높은 확률로 혈귀입니다. 혈귀요? 오니고로씨? 그 귀멸의 칼날이었어요? 훌륭한 우리 그 귀멸의 칼날 찍으러 온 거였구나. 아니 혈기라니 그게 뭐지? 혈기가 대체 무엇인가? 네가 모를 줄 몰랐는데 이런 신기한 거 관련 이름 모두 알고 있는 줄 알았어. 듣도 보도 못했다만 머리 이전 기사라도 있었던 것인가? 돈키호테는 정말 짐작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뭐라도 떠올리려는 듯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저도 현실에 존재하는지는 몰랐어요.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늘이랑 햇빛을 두려워한다고 하던가요? 제가 들은 이야기랑은 좀 다르네요. 제가 듣기로는 햇빛이나 마늘은 뜬 소문이고 오히려 물을 무서워한다던데요. 혈기에 대한 보고는 나도 받아본 적 있다. 지휘가 아니던 시절에 말이지. 그들이 부린다는 부산물도 본 적 있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이런 형태는 분명 아니었을 텐데. 손가락에도 혈기란 놈이 있었지. 그런 고무장갑 같은 것들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좀 걸리는군. 그놈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찌꺼기를 늘리진 않았다. 이놈도 알고 있지 않나? 네, 수감자 내에서도 경험한 분들이 있군요. 설명이 길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마주친 적들은 혈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혈기에 권속이 되지 못한 찌꺼기 같은 존재, 관계자들 사이에선 피주머니라 부른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이지. 왜 그런 이름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통상적인 방법으론 워프 열차 내에서 승객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워프 열차나 W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음에도 예외를 찾아낼 수 없었죠. 거기서 저는 아직 저희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존재를 논리 안에 끼워 넣었을 때 한 가지 추측이 성립한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그 혈기라는 것은 승객들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휘발된다는 쪽에 가까울 것 같군요. 휘발... 워프 열차는 승객들끼리 온갖 폭력적인 일을 벌이더라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식인도 분명 존재하겠죠. 하지만 열차 운행간 시간이 유예된 승객들은 소화의 과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 결국 복구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저 입에 쑤셔 넣었을 뿐이란 뱃속을 갈라내 그 핏줄 같은 것으로 연결된 조각들을 맞춰볼 수 있었겠지. 하지만 피주머니들은 다릅니다. 맹목적으로 피를 찾아내는 이들은 희생자의 혈액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고 유지비로 혈액 또한 조금씩 소비한다고 합니다. 방금 소환하지 않았다며? 추론해보자면 혈기와 피주머니에게 혈액은 단순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식사의 과정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혈액이란 감정, 성취, 돈, 존재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언가. 그렇게 마음먹는다면 혈액을 소비할 수 있고 소화 따위의 과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절반도 못 알아들었거든? 지금 시간이 유예되었음에도 히스클리프군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또는 기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긴 한데 이것이 변한 것인지 생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나간 감정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을 터. 승객들의 살아갈 의지와 존재의 가치 또한 멈춘 시간 속에서도 점차 사라지지 않소. 혈기에게 혈액이란 그런 것이라고 파우스트 양은 설명한 것이오. 그런가. 그래서 바로 휘발된다 이거구만. 승객들의 구성 요소 살점과 이어진 혈액도 사라져서 살점을 걸어모을 수 없을 거고요. 논지에 어긋남은 없군.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갑작스럽게 몰려든 정보의 파도가 너무나도 높았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결론에 도달해야 할지라도 아직 알 수 없었고
질문을 몇 가지 하고 싶소.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것은 이상이었다. 피주머니라는 존재는 혈기가 직접 만드는 것이오.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거기까지는 정보의 접근이 제한되었군요. 퍼스트는 슬쩍 이상의 시선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대답한다. 어쩔 수 없다. 퍼스트가 처한 상황을 말해 불안을 일으키는 건 나도 퍼스트 바라는 바가 아니니까. 제안이 그렇군. 과거 그대가 말했던. 추측이지만 피주머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든 접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장 성가신 존재인 저희가 멀쩡한 것이 말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멜리소. 그렇다면 그 잔악한 혈기란 놈은 이 열차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말이겠군. 그렇겠죠. 조금 전에 보았던 해결사의 말을 신뢰한다면 이 피주머니들은 이 몰려온 건 열차의 뒷칸부터, 즉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혈기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좋네. 무거운 승객들의 원한을 대신 풀어줄기에 이 본인은 절대 놓치지 않겠네. 단테. 의기양양한 돈키호테와 그래도 목표가 분명해져서 좋긴 하네 라고 수감자들 사이에서 파우스트가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볼까. 당장 가지고 있던 정보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 중엔 이게 최선일 것이다. 우선은 앞으로 나아가자. 자, 잠깐 관리자 날이 이 사람 좀 보게. 아직 살아있는 자가 있네. 뭔가 무기 같은 게 꽂혀있네. 배경에 이제 두 눈을 동그랗게 뜬 돈키호테가 불이 나게 어딘가를 향해 달려나간다. 뭐야, 들어오지마 이놈들이. 이봐, 우린 그 괴물이 아니야. 괜찮아? 당신도 변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럼 벌레팔 같은 걸로도. 아니야 이건. 그레고르는 뭐라 대답하려 했지만 이내 어이가 없는 듯 피식 웃더니 푹 고개를 떨궜다. 그래, 착각할 만도 하지. 이게 의치인지 괴물인지 한눈에 봐서 알 수가 있겠나. 같은 생체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투박한 구형 모델은 실컷 도시에서 보기 드물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다. 그치. 다행이네요. 전투 그 미친놈들이 쳐들어올까봐. 보다시피 다리도 이 모양이라 여기 숨어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W사 직원이 이 열차엔 왜 타고 있는 거지? 맞아, 인격들 말대로면 워프 열차의 작동 방식을 깨닫는 순간 쳐다보기도 싫어졌을 텐데. 외부 의뢰로 온다던 해결사들이죠. 저희는 당신들을 도와서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라고 하기엔 저밖에 안 남았지만요. 동료들은 저 앞칸에서 차례대로 이성을 잃어가더니 결국. 그럴 수가. 퍼스트군 피주머니를 원래대로 되돌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죄송합니다. 그 전보다 아직 열람할 수가 없군요. 담담한 말투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침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느낌. 파우스트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들릴 듯 말 듯 파우스트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나 역시 이럴 때 어떻게 수감자들을 도와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익숙해져서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파우스트의 정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순간을 해결할 방안을 내가 주체적으로 궁리할 수단이 없으니. 아니, 어쩌면 수감자 모두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만일 수감자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잃고 나면 내가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옳은 선택으로 이끌어줄 수는 있는 걸까? 순간 그런 의구심과 두려움이 한데 성뼈가 피어올랐다. 괜찮습니다. 직원은 다친 다리를 힘겹게 끌며 어딘가로 기어가더니 자그맣게 생긴 레버를 잡아당기자. 잘도 저런 걸 숨겼군. 평범해 보이는 승무원용 간이 의자 같은 곳에 벽이 열렸다. 이게 무엇인가? 혹시 저 앞에 혈기를 해치우는 비밀병기가 숨겨져 있다거나? 1등석에서 본 캡슐과 비슷하게 보이긴 하는데 저곳에 정리요원이 열린 벽에 포드 가는 곳에 설석 앉았다. 이제 좀 살겠네요. 무엇 할 생각인가? 이런 상황을 위해 W사에선 직원용 소형 동면 포트를 준비해놨거든요. 그랬군. 그럼 남은 일은 잘 부탁드려요. 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캡슐 안에 들어가 해치를 닫았다. 그리고 그 동면 포트가 있던 문까지 전부 닫혀 그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간이 의자 하나 빛을 가미된 벽으로 돌아왔다. 갔네? 갔어? 가버리셨군요. 거의
우리는 W사 직원이 떠나간 자리를 허탈하게 바라보았다. 이럴 때는 역시 다음 칸으로 가자. 앞으로 나가는 게 맞을 테다. 또 한 차례 전투가 지나간 후 문득 묘하게 신경 쓰이는 것이 발치에 어른거렸다. 이건 또 뭐야? 화물칸 쪽과 붙어있는 마지막 객실 칸에 T사 로고가 붙은 묘한 상자가 보인다. T사의 로고인 것 같다만 전투 중에 부서진 것 같구려. 그 대표란 사람 휴버트랬나? 다른 날개와 많은 연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역시 T사하고도. T사뿐만이 아니라 날개들은 이리저리 협력을 주고받는 사이인 경우가 많소. 오히려 아직 그리 이름을 날리지 못한 우리 림버스 컴퍼니에게 이리 급하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 보로만. 뭐 W사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거겠지. 부서져서 속이 드러나기 시작한 이 벽처럼. 부서졌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 객실 자체도 엉망진창이긴 하다, 그치? 마치 실수했다는 듯 아차하고는 잠깐 얻어줬던 로자의 목소리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급히 다른 어색거리로 돌리는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 핏덩이가 붙은 의체 부품 및 조각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아 다수의 의체 결사가 탑승했던 객실 칸으로 보인다. 일단 지금은 당장 벌어진 일부터 해결하자. 아까 T사의 원정을 왔다던 해결사 사무소가 이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모델의 의체가 많이 보이네요. 이 의체를 사용한 해결사들만 고용하는 사무소도 있다고 본 것 같네. 혹시 이분은 전투가 끝난 객실을 지나가던 싱클레어가 마치 봐선 안 될 걸 본 것처럼 먹어 들어가듯 세댄 소리를 냈다. 이자는 분명 승강장에서 마주쳤던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던 자군. 원정을 갔다가 실패했다고 했었나? 이만한 숫자 해결사들이 있었으니 진짜 원정이라고 할 만도 하네. 부서진 팔만 한 다스가 넘을 것 같네만 이미 팔을 교체해가면서 썼던 것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곳도 부러진 의족이나 의원이 많은 것 같아. 그것은 아마 다른 피주머니에게 저항하던 중에 발생한 흔적일 것입니다, 관리자님. 전쟁 때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의체는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니 자금이 허락하는 한 특별히 아끼거나 보호해가며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가짐. 물론 그런 녀석들은 자기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일찍 전사하곤 했습니다. 그런 건가? 하나의 상황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군요. 두 의견을 모두 기억해 두겠습니다. 좋은 자세군. 당신 같은 사원들은 꼭 끝까지 살아남곤 했지. 네, 뭐 다행이었겠군요. 퉁명스레 대답하며 무언가 골몰하는 파우스트의 표정에 제법 지친 기색이 드리워졌다. 파우스트 괜찮은 거야? 평소의 표정 변화가 거의 없던 파우스트인데 괜찮은 걸까?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고립된 바다 위에서 마구잡이로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유쾌하진 않군요. 평소에는 열람한 정보에 간단한 추론만 곁들여서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말을 이어나가는 파우스트의 목소리는 내게만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건 알고도 왔네요. 새까맣고 고요한 호수 위에서 어떻게든 식량을 구하겠다고 그물을 던져도 막막하거든요. 대체 여기가 어딘쯤인지 이곳에서 무언가 잡히긴 하는지 갈피 자체를 못 잡으니까요. 나 또한 보이지 않는 묘혈에 누운 기분인 건 매한가지요. 눈과 눈에 맺힌 상과 코끝의 혈액만으로는 나아갈 길을 알 수 없으니. 앞의 내용을 들었는지 이스마일과 이상이 옆으로 다가와 파우스트를 위로하듯이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파우스트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정확히는 파우스트 씨가 오늘따라 평소랑 달라 보인다고 할지.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유해 보여서 좋네요. 그대에게서 본 적 없던 모습이기에 퍽 신선하고. 그런가요? 파우스트는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다. 승강장에 있던 팜플렛에 의하면 이 열차는 객실용 12칸과 화물용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도달한 곳은 11번째 칸이므로 메피스토 팰리스가 있을 13번째 칸을 제외하면 단 한 칸이 남는다. 그럼 높은 확률로 이 피주머니들을 만든 혈기와 마주할 것이다. 초너머해. 그래봐야 이것들 대빵이라는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다르겠어. 역으로 말해 그만한 피주머니를 겨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위험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알려진 정보는 아니지만 혈기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한 해결사도 있다고 합니다. 혈기 사냥꾼이라 불리는데 정보가 사실이라면 전문가가 따로 있을 만큼 까다로운 존재일 테죠.
생각해보면 피주만이라는 것들은 맹목적으로 헬기를 따르는 일종의 군세라는 거잖아요. 사기 전 탈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자, 전쟁이든 일상이든 그런 자는 언제나 보통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 수감자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오간다. 위력에 대한 예상이나 어떤 식의 전략을 취해야 할지와 같은 이야기. 그러다가 다 집어치우시기 이런저런 공날상을 만든 범인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놈의 혈액을 휘발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잖나. 강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본인의 손으로 그자를 처단하겠네. 그러니 서두르세. 돈키호테의 외침에 수감자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설계를 잡는 게 의뢰를 해결할 열쇠이기도 하니까. 나는 수감자들과 함께 마지막 객실 칸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여기는... 다들 왜 그런 표정이지? 왕자에게 인사를 올리러 왔으면 최선을 다해서 웃어야지. 저자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자 저희가 처리해야 할 혈기인 듯 하군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예의를 갖춰라. 그쪽이 누구길래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한 번만 말해줄 테니 똑똑히 들어라. 내 이름은 카세티. 가족으로부터 도망친 제6권 소개자. 너희 위에 군림할 진정한 왕자다. 이 열차에서 일어난 모든 사력이 내 놈이 벌인 짓인가? 왕자 앞에 무례하게도 질문이 많군. 하지만 모처럼 배가 부른 상태니 넘어가 주지. 자, 보다시피 이 열차는 근사한 식사를 위한 연회장. 피주머니를 마음껏 만들고 먹어도 인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지. 그럼 나는 그때마다 만찬을 즐길 뿐이다. 얼굴에 영용 가면을 쓰고 있어. 인사할 생각이라면 얼굴 정도는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이 가면 떼어지지 않아. 떼을 수 없어. 떼어서는 안 돼. 그래서 왕자가 될 수 없어. 가면 뒤의 모습은 흉하거든. 그래서 모두가 얼굴을 숨기기로 했지. 하지만 너희들의 피를 전부 마시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럼 그때는 가면을 벗을 수 있겠지. 니놈 안면에 바느질 한 자는 누구지? 솜씨가 제법이고. 당연하지. 이 가면은 감히 입에 담기 황송한 이발사님께서 직접 제작하셨으니까. 하지만 너무 아파. 아니야, 웃고 있어요. 열심히 웃고 있잖아요. 저는 왕자랍니다. 정신이 헷가닥해 버린 놈이군. 아, 웃었냐? 그럼 이제 몇 대만 맞아라. 난 너희 같은 놈들이 좋아. 울고 짜고 바닥에 엎드려 세걸 복걸하는 것보다 달려들면서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놈들. 주위나 둘러봐. 넌 혼자야. 우리를 당해낼 수 있을 것 같나? 히스클리프, 방심하지 마세요. 상대는 이 열차의 수많은 승객을 피주머니로 만들어 온 자입니다. 방심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뒷칸부터 피주머니들은 보이는 족족 우리가 썰어버렸잖아. 그래, 숫자가 중요하지. 몇 명이 방문했는지 중요한 건 기억하고 있어요. 만말이 아주 강해. 그리고 이 새로운 왕국에서 물러날 마음은 조금도 없어. 이 왕자의 가만히 앉아있으면 피주머니들이 알아서 대령되지. 이런 낙원이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아하, 이걸 어버이께서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이 풍요로움을, 이 쾌락을, 이 자유를.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든 왕국이에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아. 조금 의아하긴 하군요. 추측하건대 저 혈기는 이 칸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열차의 모든 칸에 미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할 뿐더러 가만히 앉아있어도 피주머니가 대령된다는 건... 잠깐! 산만하게 그저없는 모양새로 우리가 있는 칸으로 뛰어들어온 사람은 지난 좋은 객실칸에서 보았던 해결사 샤샤였다. 샤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카세티는 질겁한 채로 왕자에 웅크린다. 자네는 설마 우리를 도와주러 여기까지 와준 겐가? 저길 보게나 저자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혈기일세. 저자만 처리한다면 그대가 보호하는 스킹 모두 이 열차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거라네. 혈기. 만약 피주머니가 아닌 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혈기가 더 있다면... 와, 정말 여기까지 왔네. 날개에서 의뢰를 주는 해결사는 좀 다르구나. 나도 옛날엔 열심히 싸웠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네 팔 중에 3개가 뽑혀 나갔더라고. 그런데 이상하지? 팔이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서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죽기 싫다라고? 에? 그래서 비로소 살려주면
피하세요 돈키호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파우스트의 다급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샤샤는 온몸에 붉은 결정을 두루다닌 거대한 대검을 수감자들에게 휘둘렀다. 내가 말했잖아. 예고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라고. 그 망할 팔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 몰라? 내 가족들이 날 찾으러 온 줄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가셰티님. 소개하지. 이쪽은 앞으로 왕국을 위해 내가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만든 권속. 나의 왕국을, 가족을 함께 건설하고 있는 충실한 나의 종장이다. 말씀하신 대로 강한 놈들을 선별해서 이곳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칸의 인간들은 전부 형편없는 놈들뿐이었기에 1등석에서 온 제자들을 카시티님께로 보내주었습니다. 권속. 당신은 권속이란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아니 하지만 이것만큼은 얘기할 수 있어. 그분의 피가 내 몸에 들어온 순간 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지. 권속은 뒤틀림이나 한상체가 만들어낸 하이게치의 기념 묘사군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들이받아들였던 것은 그만큼 철박이 있기 때문이겠죠. 암호화 권속이 되기 전에 나는 그랬겠지. 자네가 저 혈기 하수인이란 소린가?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부터? 붉은 눈에 대해 물어볼 땐 얼마나 놀랐던지. 의심했어도 내 눈은 붉은 빛을 내는 의안일 뿐이라 의미는 없었겠지만. 그러면 자네가 보호하고 있던 그 승객들은? 내가 말했지. 숫자가 중요하다고. 행렬은 길수록 좋다. 샤샤의 뒤에서 수십 명의 피주머니들이 날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키가 아주 작은 피주머니도 보였다. 불현듯 돈키호테에게 손을 내밀었던 아이가 떠올랐다. 사샤가 혈기만 알았을 때 승객들이 무사할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마주하고 싶진 않았다. 어린아이도 있었다네. 언젠가 거사 해결사가 되고 싶어 했지. 물리 해결사가 될 바엔 피주머니로 사는 게 나아. 해결사로 살아온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 입 닥치시게. 정의롭고 이름 높은 해결사 같은 꿈을 꾸면 결국 실망하거든. 아니면 일찍 죽던가. 그 입 닥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샤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돈키호테가 랜스를 들고 달려들었다. 오케이 가자. 이만하면 순항이죠. 바람도 딱 좋네.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어떻게든 초반에 정신력을 좀 벌어놓으면 할만하려나 싶기도 한데. 아이고 이건 앞으로 졌어. 공간을 뭉갠다. 자, 이번은 이쪽으로 승객이 모으고 딱콩 한 방 먹였어. 내가 눈에 새겨주지. 와 요원으로 교체했네. 죽어서. 와 이겼다.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자, 진정하세요. 자, 이번은 이쪽으로 모으고 안 죽었네. 나이스! 하나 잡혔다. 이상 승객을 정리합니다. 썰어라. 핫! 출력 최대치.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내 피가 배고파 했어. 잘 자, 됐다. 그치? 얘를 어떻게 한 번에 썰을 수 있나? 전 이거 하는 게 좋겠는데? 충전 기능 점검. 단숨에 정리하다. 자, 찾아봐라. 헛! 무얼 잘못했는지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랬어. 전부 지져버리겠네! 오, 머리 좋다, 단테. 방금 완전 좋았어. 놀라운 퍼스트 인격이 명령이에요. 저거 모티브.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 이상 승객을 정리합니다. 어? 어? 이건 좀 많이 의외인데. 너도 뭐 죽으면 부활하니? 자, 다음은 어디요?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자, 이분은 이쪽으로 모으고 진절머리가 나는군. 허락도 없이 만들게 된 나의 첫 권속이 이런 덜 떨어진 놈이라니. 용서하십시오, 어머니시여. 치워라. 그나마 일용할 피주머니를 챙겨왔으니 망정. 자식의 주택 그 어머니가 거둬야 하는 개소리. 카시티는 그렇게 말하고 널브러진 피주머니들을 향해 손을 뻗더니 합체냐? 오. 잊고 있던 배부름이야. 무침피로 자신의 정신을 무장한 채 몸이 저리 태울 정도로의 적응감을 우리에게 드러냈다. 약간 얼럭키 붉은 시선 같네요. 혈액을 걷어들인 것으로 힘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힘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만하면 나의 왕이 된 나의 행진에 어울릴만 하지. 그렇죠? 자, 어디 덤벼봐라. 왕을 해하려는 반역전 놈들아. 사냥이 성공적이었네요. 이 흐름대로 사냥을 끝내러 가보죠. 뭐 둘에 칠 건 없는 느낌이지. 그렇죠? 공격범 확인. 좋아. 핫! 정신력을 떨궈야 되는 거야. 뭘까? 도전을 시켜놔야 되는 거야. 카론, 기다리는 거 패시브는 못해. 봐야겠는데? 100초만 기다려줄게. 출혈. 먹으면 피 수치에 따라 슬슬 에고를 써야 되나 그럼? 아니다, 나중을 위해 껴놓읍시다. 이상 승객을 정리합니다. 체력이 1000단이라서 좀 봐야 돼. 파도가 밀려올 것만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불가.
나는 이 행진의 왕자. 스킬 사용 후 종료. 겁나게 아파 보이긴 하는데 그냥 방어 체제로 갈까? 내 앞을 막을 자는 없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나름 해피고 친구는 올바른 맛있는 대응이었나 거 본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균형이요. 공격 대상력이 이렇게 되니까 일단 본인들이 대응되는 애들부터. 그 외에는 전부 다 저쪽이네. 나머지는 속도가 부족한가? 얘가 좀 더 아파 보이네. 가자. 내가 눈에 새겨주지. 출력 최대치. 완벽한 한방. 시원한 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려면 자 여기구나.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어우, 힐하는 거 봐라. 늦으면 내피랑 먼저 갈 거야. 뒤쪽을 조금 수정해주고. 충전 기능 점검. 단숨에 정리하다. 핫! 내 마트는 단단하다. 공간을 뭉갠다. 색색이 황홀하고 아예 기억 못하게 하려는 길이구려. 큰 거 온다. 탄테, 얼른 애들한테도 알려줘. 딱히 뭐 합칠 놈은 없는데. 이상 승객을 정리합니다. 패닉으로 간다. 이게 패닉 패턴 물어보니까 안 봤는데. 지금이 기회인 것 같소. 참,
결과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조금만 더 해보죠. 뭐라요? 내가 눈에 새겨주지. 자, 어우 근데 이랬는데 안 죽었네? 아파. 그래, 피가 끓어넘치는 인간은 좋아. 하지만 이건 너무 아프잖아. 이 녀석 조각조각 내놓으려고 해도 계속 서로 달라붙어서 이래서는 제압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끝으로 정신력이 다한 그레고라 싱클레어가 쓰러졌다. 절대 죽지 않는 워퍼열차 내부의 특이성 때문에 혈계 재생력은 너무나 큰 난관이었다. K 수사 검문소나 워더링 하이츠 지하를 연상케 하는, 아니 그보다 더 길고 답이 없는 전투. 수감자들이 그때보다 훨씬 성장했음에도 한계가 찾아오는 것이 느껴진다. 그러나 나중에 돈키호테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회복하는 혈기를 끊임없이 렌스로 치르고 있었다. 나는 배가 많이 고파. 단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력을 저지른 게 변명이 된다 생각하는가? 닥쳐, 너는 몰라. 200년 동안 먹은 피로는 그 피로멀게 끔찍한, 아니야, 떠올리기 싫어. 닥쳐, 조용히 해. 아니야, 잘못했어요. 제발 안 먹어봐 주세요. 소용없어. 아무리 찔러봤자 네 놈이 전부 찐이겨져 곤죽으로 바뀔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조조대사도 아니고. 하지만 이 혈기 역시 끊임없이 찔러지는 만큼 끊임없이 고간다. 수복이 너무 빨라. 이대로면 건속, 나이 자식. 난 내게 새로운 증명을 주고 이 연애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너도 네 할 일을 해.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을 하란 말이다. 제가 어떻게 이놈들의 약점을 찾아 이놈이 내게 매달렸던 것처럼 저놈들이 우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짚히는 것이 있다면. 사샤는 카세티의 말에 당황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저들이 저와 같은 늪체 결사들과 흡사한 전투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늪체를 가진 자들이 팔다리 하나둘쯤 교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목숨의 소중함을 조금씩 잃듯이 저들도 자신의 목숨이 여러 개 있다는 듯 경망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지켜야 할 것이 없으니 싸움에만 집중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쉽사리 흘리고 잊어버리죠. 셔츠의 나무팔 중 하나가 바닥에서 집어올린 것은 파우스트가 이전 칸에서 보여주었던 마스터 키였다. 막으세요, 돈키호테. 어버이시여,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곧바로 샤샤에게 달려들었지만 파라나가 곧바로 돈키호테를 강하게 밀어냈고, 그 사이 카시티를 막고 있던 이스마엘과 메로소가 쓰러지며 마스터 카드키가 카시티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1등석 칸으로 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곳으로 더 많은 피주머니를, 왕국의 편영을. 이런. 카시티가 자신의 손에 들린 마스터 키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고 있다. 적이 없으면 열차가 도착하는 수천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 갇히게 된다. 단테. 파우스트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없던 지금의 저는 나름의 최선을 통해 오늘의 난관을 헤쳐오고 있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키가 저자에 넘어간 지금으로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군요. 아마 그 원인을 따져본다면 파우스트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찾으려는 듯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지금껏 파우스트에게 너무 의지해왔던 탓일 테죠. 파우스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파우스트에게 정보를 받아왔던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스스로 반대하는 애만 상황이 익숙하지 않겠지. 하지만 파우스트는 그 자체로도 뛰어난 수감자다. 나도 어쩌면 그 완벽한 파우스트에게 너무 의지해왔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수감자들과 함께 여러 정보를 모아오면 여전히 파우스트는 좋은 제안을 제공해줬지. 어쩌면 불확실이란 건 우리에게 꼭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몰라. 네가 그랬잖아. 계획이 없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라며. 그렇군요. 저는 파우스트 중에서도 불확실성을 믿는 파우스트니까요. 마스터 카드 키를 뺏긴 것은 수많은 불확실성 중 단 하나일 뿐. 확실한 건 저자나 우리 둘 다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협상을 하는 수밖에요.
자, 보아하니 저놈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듯한데 지금부터는 한 놈도 회복시키지 마. 알겠냐? 이 열쇠가 산산조각 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난 말이 협상이라니 어찌 그것은 악인과의 타협 아닌가? 한눈에 보아도 심하게 닫혀있는 돈키호테와 정신을 잃은 수감자들. 돈키호테도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온전히 말을 하고 걸을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시계를 돌려 회복한 파우스트뿐이었다. 그래, 그러지. 그럼 카시티, 장소를 이동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와 단테 시만이 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죠. 카시티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찔러대는 돈키호테와 수감자들에게 이미 잔뜩 질려있을 것이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자는 파우스트의 제안에 카시티는 솔깃한 눈치였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네, 당신도 알다시피 이 앞칸에는 화물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보죠. 보아하니 저 시계놈이 너희들의 왕인가 보군. 그렇지, 이놈은 그놈의 총이고. 그렇습니다. 좋아, 왕은 왕끼리 대화해야지. 관리자 나리. 돈키호테,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줘. 그렇게 우리는 쓰러진 수감자들과 허망한 표정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돈키호테를 뒤로하고 화물칸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파우스트, 근데 왜 화물칸으로? 단테, 저는 처음으로 도박이란 것을 해보려 합니다. 이놈아! 파우스트의 고백과 함께 문이 닫혔다. 메피스토 팰레스로 바로 연결되는 거였구나. 그래, 처음부터 이게 문제였어. 이 인망할 버스가 내 수면을 방해했다고. 화물칸이 이 버스로 가득 차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일찍 퍼레이드를 열 계획도 권석을 만들 계획도 없었는데. 단테, 응?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연결? 갑작스러운 속삭임에 이해를 못하고 내가 갸웃거리자 파우스트는 혈기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더욱 조그맣게 속삭였다. 메피스토 팰레스에 탑승한 것으로 파우스트와의 연결이 복구되었습니다. 오! 알고 있었어? 아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박이었습니다. 확률 자체도 계산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저의 가정이었죠. 실제로 성공해보니 로자씨가 왜 도박을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농담을 던지며 희미하게 웃던 파우스트는 무엇을 떠올렸는지 다시 표정을 굳혔다. 연결이 되었으니 워프 열차에 들어가면 파우스트와 단절된다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에 대해 게젤샤프트 관리직 파우스트에게 즉시 항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제가 이 상황에 대한 타개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다분히 의도적인 누락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니길 바랍니다. 파우스트는 그렇게 말하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혈기에게 말했다.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 마스터 카드 키를 돌려주실 거죠? 원래 같으면 이놈들을 피주머니로 만든 후에 남김없이 마시려 했지만 보통의 인간들이랑 다르군. 나는 이 왕국이 들키지 않고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길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곳을 나가는 것이 목표지? 안 그래? 카드키를 받고 너희가 있던 1등석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낼 거야. 열차가 도착하면 너희는 내려 각자 있을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파우스트, 그러면 우리가 원래 받았던 의뢰는 기억과 흔적까지 통째로 사라질 저희는 의뢰의 성패 여부를 넘길 방법조차 없습니다. 저 혈기를 해치울 수만 있다면 적어도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W사에 통보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는 단순한 힌트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고 의뢰는 실패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보다 당신과 수감자들의 정신적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일들이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 이 열차의 승객 그리고 앞으로 탈 승객들은? 문득 불의를 참지 못하고 번져 나섰던 돈키호테의 얼굴이 떠올랐다. 파우스트는 답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무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나는 알고 있다. 포기해야 하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지만 우리의 안전보다 우선될 순 없다. 그것이 파우스트의 나아가 회사에 고려하는 방침일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네. 돈키호테? 분명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던 돈키호테가 화물칸까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나리, 이거 비겁하고 악독한 자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보내줄 수 없네. 저놈이 또
그럼 이 열차에 계속 갇혀있겠다는 거냐? 난 알고 있어. 내가 이 열쇠를 부수기만 하면 너희는 억겁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상관없다. 악인의 만행을 못 본 차고 앞으로 향하느니 이곳에선 이놈을 계속해서 처단할 것이니. 물에서 움직이는 돈키호테를 파우스트와 함께 붙잡았다. 평소라면 우리를 뿌리치고 달려들었겠지만 지금의 돈키호테에게 그 정도의 힘은 없었다. 파우스트군, 이건 놓으시게. 나리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오. 돈키호테의 열쇠가 사라지면 다른 수감자들이 몇천 년을 고통받게 될 거야. 본인이 잡지에서 보았던 재밌는 이야기라도 잔뜩 해주겠다네. 다같이 노력하면 아무리 긴 세월이어도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리는 건 돈키호테도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응. 파우스트 군도 달리자 나리도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저 악한 자도 보라고 수감자들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겐가? 돈키호테의 발버둥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한다. 그 모습은 납득보단 시리에 가까워 보인다. 잠깐만, 돈키호테 피해! 돈키호테를 말린 사이 어느새 지저까지 나가온 혈기의 모습에 나와 파우스트는 재빨리 돈키호테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눈치채는 것이 너무 늦었다. 어버이시여, 허가 없이 한 번 더 만드는 것을 용서하소서. 지금부터 네가 나의 두 번째 관속이 되는 거다. 파시티가 정체 모를 괴성과 함께 갑자기 달려들더니 돈키호테의 목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그대로 박아 넣었다. 설마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파우스트? 해결이라니? 이전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열람한 정보에 가면 단테, 제 뒤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절대 다른 수감... 그 순간 허공으로 살짝 떠오른 돈키호테의 신발끈이 멋대로 풀리기 시작하고 스스로 벗겨진 신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맨발이 된 돈키호테가 혼란스러운 눈동자로 신발을 바라본다. 그리고 로시난테! 평소에 계속 궁금해하던 것이 있었다. 돈키호테 왜 그렇게 평소에 그 운동화를 애지중지하는 거야? 운동화? 우리 로시난테를 말하는 것인가? 그거. 본인은 수많은 몸을 로시난테 함께 안내 슬플 때나 기쁠 때는 물론이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언제부터 인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던 것이지. 언제부터인가? 자, 관리자 나리도 로시난테에게 인사하게. 아니야, 됐어. 에헤이,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서. 꼬질꼬질 냄새 날 것 같아. 꼬맹이가 째까기 냄새 고문시키고 있어. 로시난테 냄새 나지 않네. 로시난테는 보긴 이래도 엄청나게 깨끗한, 그리고 본인도 꼬맹이 아니. 대피. 돈키호테 설마 그 운동화니 로시난테 신고 잠도 자는 거야? 관리자 자리 로시난테 안부까지 신경 쓰다니 그거 참 친절하군. 잠옷을 입고 로시난테를 신은 채로 돌아다니는 걸 목격했던 수감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는 말은 생략한 질문이었다. 잘 때는 물론이고 본인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로시난테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일세. 단지 필요할 때만 찾는 사이가 아닌 모든 순간에 함께하라는 뜻이지. 어떤 인격에서도 돈키호테의 인격은 저 로시난테라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덤으로 엔사 인격에서는 갑옷 안쪽에다 운동화 신고 있대요. 로시난테를 벗은 적은 있어? 벗는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로시난테를 떼어낸다는 것인가? 관리자 나리도 엉뚱한 소리를 당하는군. 마치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벗는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리 없는 상식인 것처럼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단순히 아끼는 신발 이상에 무언가 일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태도. 돈키호테에게 로시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 저 로시난테라는 것이 대체 뭐지? 강력한 압력이 모든 방향을 향해 뻗어나왔다. 맹렬한 피냄새가 버스안을 전부 메웠다. 그리고 어둠이 남았다. 말도 안 돼. 누구세요? 어둠 속에서는 목소리가 빛을 밝혔다. 당신은 제 이권속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일렁임도 내지 않고 뿜어내지 않고서. 일렁임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한 것 같다. 붉은색 기다란 털 장식 같은 것이. 그리고 그 일렁임 사이로 붉은 눈동자가 언뜻 스쳤던 것 같기도 하다. 배련이군. 금기이고. 익숙하지만 제법 낮고 무거운 소리가 울린다. 그 목소리는 아래를 향해 말한다. 꿇어온 크림, 정말로 나약해 보이는 혈기에게
선조이시여 일만의 차비를, 둘째 원속이시여 일만의 차비를, 둘째 원속이시여 일만의 차비를. 버릇없는 놈. 그러한전 혈기에 얼굴에 핏덩이 같은 것들이 뭉글뭉글 올라오더니 그대로 입을 조이며 굳어버린다. 니놈은 감히 나와 섞을 수 있는 말이 없다. 니놈은 감히 나와 섞을 수 있는 말이 없다. 아니, 피를 거스르는 배륜의 죄악을 저지른 채 내 눈앞에 서 있는 것부터 용납되지 않는다. 굳어지고 다시 녹아내려라. 그 말이 끝을 맺자마자 카셰티의 몸이 점점 핏물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빠르면서도 무겁게, 마치 돈키호테가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이 뜨거운 바닥에 떨어져 녹았던 어느 날처럼 잔혹하게. 너는. 이윽고 돈키호테는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무언가 안쓰러운 표정을 한 채로, 그래, 그대가 약속이 시계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나에게 로신한테 부탁하지.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돈키호테의 신발을 짚고 맨발로 땅을 디디고 있는 돈키호테의 발에 그거 하나씩 그거를 신겨주었다. 언젠가. 직후 돈키호테는 나지막한 숨을 내뱉고 휘청이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돈키호테 구속구 같은 거였나? 쟤는 이 와중에 혈기였고 불확실성. 야, 이거 돈키호테 메인 스토리인가? 잠시 후.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누가 납득되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수감자들이 혼란과 충격에 빠져 있는 건 당연했다. 시계를 돌려 파우스트와 돈키호테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의 시간을 돌려놓자 눈앞에 들여온 것이 강제로 뚫려버린 화물칸과 처참하게 녹아버린 카세트의 잔해뿐이었으니 혈기와 반복된 전투로 대부분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관리자님의 조치는 적절하다. 그랬지. 뭐 다들 열심히 싸워줬어.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이라면 셋을 제외한 인원을 설명을 요구한다면 그 인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잠깐. 뭐라? 그 셋이 누군데? 파우스트. 관리자님. 그리고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가. 뭐야, 그런 거예요? 정확하네. 하하, 이건 또 언제 관찰했는지 참. 의식이 꺼지기 바로 직전 발걸음과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쟨 또 왜 안 깨어나는 건데? 깊은 잠에 빠진 듯하군요. 생명엔 지장이 없으니 곧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을 기억한다. 돈키호테가 갑자기 변해버린 것도, 혈기야 그 권속이 돈키호테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도, 하지만 파우스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역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절대 다른 수감. 의식이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와 짐을 고수하는 파우스트 사이에서 수감자들의 집중은 자연스럽게 내게 쏠려있게 되었다. 그게 어쩌다 보니 그러고 보니 제일 중요한 카드키는 어디 있는 건가요? 마지막 카드키를 쥐고 있던 건 카시티였는데 지금은 녹아버린 그럴듯한 꼴이 되었지. 그럼 그저가 들고 있던 카드키는 반액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손가락표와 같이 섞여있군. 가운데 손가락인 듯하다. 그럼 다들 침착하세요. 침착해. 담배를 더 챙겨왔어야 된다. 그 외모로 열어봐도 되지 않나? 마스터 카드키 없어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의 해결 방법을 완전히 이해시키기 위해 약 5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이거 다시 재수 없어졌네요. 메피스토 팰리스의 뒷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확신에 찬 파우스트 말에 긍정하지 않을 사람은 버스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린 돈키호테를 둘러본 채 뒷문이 있는 복도로 향했고 결국 목적했던 공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을 겪어온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몰거리로군. 후드득 후드득. 수감자들이 걸을 때마다 모래알갱이와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 설명은 뒷사람이 해줄 거야. 그게 어떻게 된 것이지? 입안이 꺼끌거리는구려. 조금 전 뒷문으로 향하면서 파우스트는 이게에게 개요를 설명했다. 간단히 말하면 열차가 아닌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A사 표준 시간으로 단 10초. 그 정도 시간만 기존 차원에서 보낸다면 자연히 이 열차는 도착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뒷문 안으로 한참을 가던 파우스트는 갑작스레 어떤 복도에서 발을 멈췄다. 잠깐, 문이 이렇게나 많고 많은데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게 덥석 열어도 되는 거야? 네, 이 문이 맞습니다. 안전은 보장하죠. 아니, 그 문을 열면 뭐가 있는지 정도라도 알려줘야지. 구태여, 그 이상의 정보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걸 마주하게 되는 경험도 곧 나를 위해 필요할 테니까요. 야, 그럼 히스클리프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고 파우스트는 문을 벌컥 열어줬었다. 지금입니다. 모두 이 안으로. 파우스트의 단호한 말과 함께 우리는 오래된 폐병원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모래폭풍 수준이네요 이거. 뭐야, 여기 실내 아니야? 근데 대체 왜? 와군이 불이 안 터져요. 참, 이게 뭐야? 설마 모래바람이야? 천장도 멀쩡히 달려있는데? 5, 4, 3, 2, 1. 휘몰아치는 모래바람 속에서 수감자들이 저마다 불면소리를 내었지만 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숫자를 센 뒤 처음 왔을 때처럼 우리를 데리고 급하게 이곳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피사승강장에 도착한 워프 열차 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비록 아직 열차가 완전히 습되기 전의 상태인데다 온몸에 모래를 잔뜩 묻힌 제 귀환이었지만 이대로 도착 못하는 줄 알았어요. 멀쩡한 승객이잖아. 어떡해. 찌꺼기들을 수거하고 있는 W사 정리원들의 모습이 반갑게 느껴질 정도였다. 저희는 기사의 의뢰를 받고 워프 열차에 탑승한 림버스 컴퍼니 소속 직원입니다. 아, 팀장님이 사전에 고지하셨던 그분들이군요. 정말로 기억을 갖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저기는 수면용 포트의 직원분이 자고 계세요. 아, 그거 듣기만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보죠. 정리원이 들어갔던 의자 뒤에 숨겨진 공간. 그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엥? 여기가 아니었나? 이곳이 맞다. 그럼에도 여기 들어갔던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역시 멀쩡할 리가 없나. 그 뭔가 잘못 보신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 피곤해서 잘못 본 모양이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나가 보겠습니다. 수감자들의 의문이 터져 나오기 전 파우스트가 칼같이 대화를 잘라내었다. 그 행동의 의미를 이제는 잘 알고 있기에 나는 말없이 파우스트를 따라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도착한 것이오? 오늘따라 올해도 퍼져더만 이제였겠냐? 알겠다. 자세한 상황은 버스로 이동 중에 듣도록 하지. 네, W사 관련된 보고를 송부하는 것은 LCCA를 통해. 먼저 도착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베러길리우스는 찜찜하다는 표정으로 파우스타 내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나는 가론을 데리고 메피스토펠레스의 결속 해제를 지켜보도록 하지. 아무래도 관리자가 당신에게 할 말이 많아 보이는 분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자리를 비켜주겠다. 베러길리우스가 떠나고 나는 파우스트에게 그제야 따져 물을 수 있었다. 대체 왜 그런 거야? 파우스트는 돈키호테의 신발이 벗겨진 직후 엄청난 압력이 휘발려 그야말로 몸이 터져버렸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게라도 한 듯. 당신의 몸이 터져버리는 것보다 당연히 나은 선택이었으니까요. 죽는다는 것을 거의 알고 있었음에도 시계를 돌리게 만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탓하려는 건 아니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 돈키호테가. 그것이라면 LCB가 결성될 때부터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도 같습니다. 역시 단지 관리자에게 적절한 때에 정보를 개방하라는 LC의 상부에 지침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적절한 때가 아까였고? 제 개인의 판단으론 그렇습니다. 파우스트를 포함한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니 본사의 허락을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구나. 자세한 연원은 알 수 없겠으나 돌아왔구려. 돌아왔다라는 말에 많은 것이 압축되어 있을 것이다. 마침내 도착한 워프 열차 정류장이라던가 앞으로 다가올 임무에 대해 주축하고 있는 수감자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거나 혹은
다시 파우스트와 연결된 파우스트라던가? 그렇습니다. 파우스트는 그 모호한 이상의 말에 조용히 긍정했다. 비록 농으로 물어보는 것이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소. 파우스트가 의문스럽다는 눈빛으로 이상을 쳐다보았다. 나름대로 꽤 유쾌한 만남이었지 않았는가. 알듯말듯한 말을 한 후에 이상은 돌아갔다. 아이고, 짧게만 느껴지는 워프열차의 소동이었지만 알게 된 정보는 또다시 산더미다. 그러나 피사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난에 대해 떠올리기보단 이 정막을 조금 더 즐기는 편을 선택하기로 했기에 그래서 대체 피사엔 어떻게 도착했단 말인가. 목구멍은 왜 이리 답답한 것이고. 설명하기 너무 지쳤어요. 오맹이, 너 진짜 엄청난 모험을 하나 놓쳤어. 뭐라. 덕분에 방금 귀에 마지막 남은 모래알기가 떨어져 나갔네요. 수감자들이 부산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돈키호테를 바라보며 묻는다. 새로운 장소인 피사가 있는 이곳 16구에서 어떤 사건을 마주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불확실성을 믿었던 열차 안의 파우스트처럼 어쩐지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순간 파우스트와 시선이 맞닿았다. 파우스트는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그에 답하듯 나 또한 파우스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황금가지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다. 이야, 뭔가 실종자 포스터 같은 게 맞는데. 여튼 그리하여 네, 재미가 있었다. 생각보다 겁나 재밌었다. 이제 떡밥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분명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 내 머릿속에 나온 거는 이번에 나온 파우스트 일러가 겁나게 귀엽고 예쁘게 잘 나왔다는 거 하나만 남아버렸다. 여튼 그런 거로 이번 워프열차 살인사건은 여기까지. 가차 터졌네. 녹화 종료. 요바엔 치바 찬찬. 가차 폭사다.